네, 김지순입니다. 어, 제가 지금 이제 나눌 내용은요, 저희가 피파리 59회차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의 주제 책이 이근호의 그 너만의 생각을 키워라, 이 책이었습니다. 이 책 또한 저는 아이승환 대표님의 추천 도서로 어, 접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책이 저도 오늘 주하영 대표님께서 이제 알려주셔서 알게 됐는데, 저희가, 아이시간 대표님이 2024년도에 이 책을 알게 됐다고 해요. 그 미국에 있는 이제 멘토들의 대화 속에서 이제 정보를 들으셨고, 이 책을 읽고 좋아서 저희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 책이 딱 한 번만, 1판만, 뭐라 그랬지, 인쇄가 됐고요. 그 뒤로는 절판되고 그 뒤로는 계속 끝났죠. 끝나서 이 책을 아는 거가 오늘 정말 운이었구나. 그것 또한 좀 더 실감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알려주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알고 접하는 것과 이걸 몰랐을 때의 그 감사함이 더 알았을 때 더 하더라고요. 아, 이 책이 그만큼 귀한 책이고 이 책을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제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PCM에 있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제가 아이스간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접할 수 있는 운을 갖고 있구나. 그거를 다시금 한번 느꼈고요. 그리고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 또한 이 책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저의 영상을 통해 또 알게 되실 거예요. 이근호의 저희가, 아이스원 대표님이 워낙에 되게 이제 부자들의 언어들의 책을 필독 도서로, PCM 추천 도서로 해주시기 때문에 그동안에 막 찰리 먼거,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 그 다음에 막 고객의 그 제목이 생각 안 나네. 고객의 배는 어디에 있는 건가? 그런 책. 뭐 또 뭐 현명한 투자자, 뭐 블랙스완, 안티프레제, 뭐 이러한 두꺼운 책들, 용어조차도 어려운 뭐 그런 책들을 보다가 이 책을 읽으니까 되게도 건넘었던 거죠. 아, 이 책이 그래도 제법 익숙하고 쉽네? 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깊이 있게, 책을 읽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하영 대표님이 나눠주신 책을 나눠주시고 또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 책이 쉬웠냐? 어려웠냐? 그래서 저는 쉬웠다라고 이제 손을 들었는데, 제가 듣는 내내, 화끈거렸거든요. 왜냐, 아, 이렇게 어려운 책을 쉽다라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착각한 걸 알게 되는 시간이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되게 쉽게 해석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 쉬웠지만, 분명히 나눠주시는 분은, 앞에서 인도해 주시는 분은 그게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쉽게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쉬웠던 거지, 그 부분은 꼭 항상 기억하시면서 들으시길 바래요. 네. 우리가 뭔가를 보고 이해하고 했다는 건 그 상대방이 잘 이야기했다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내가 주제 파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경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니까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이근호 너만의 생각을 키워라. 제목부터가, 여기에서 우리 단락에서 세상은 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되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근데 세상을 변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미모의 기준도 다르고, 노처녀의 기준도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직업도
옛날에 공무원, 아니, 막 대기업, 이렇게 기업의 회사원들이 최고였다고 했지만, 어느덧 갑자기 공무원이 최고다. 라고, 교사가 정말 꿀 직업이다. 라고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교사를 원하는 사람 별로 없죠. 요즘에는 뭐 유튜버, 뭐 좀 다양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직업에 따라 세상은,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어,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은 정말 많이 변하고 있어요. 트렌드는 굉장히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못 쫓아가는 사람들은 뭐 정신질환도 한몫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급변하니까. 근데 사람의 속성에는 안 변하고 안락한 지대에 살고 싶은 것도 강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죠. 저는 이 안에 저희가 PCM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이걸 끊임없이 인지시켜 주시는 커뮤니티라는 것에 너무나 감사함이에요. 왜냐, 저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질 이렇게 살아보지 않았고 이걸 맨날 망각해요. 매 순간 망각하고요. 내일 지나면 더 망각을 합니다. 이거를 인지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시금 알려드리는 거고요. 여기에서 저희 주화영 대표님이 이제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되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잘 나눠 주셨거든요. 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 한들 그렇고 오늘 반드시 마무리에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용어는 꼭 교회에서만 쓰여질 법한 단어지 않아요? 저는 교회에서 긍휼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들었고요. 이 세상에서는 교회 외에 다른 세상에서는 다른 뭐 회사라던가 뭐 다른 곳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조차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교회의 용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근데 오늘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주셨고 다른 거 다 싹 다 잊어도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하라라고 하신 게 바로 이 긍휼이에요. 근데 이 긍휼에 대해서 좀 저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저한테 각인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긍휼. 저는 사실 긍휼, 네,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께 이제 복음을 받았을 때 저는 그게 긍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온 사람은 뭐 이러면 또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냥 저의 믿음을 드러내자면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두 가지의 속성 때문에 아무리 사랑해도 죄가 있다고 다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지옥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서 제가 어릴 때 죄를 다들 어릴 때 지지 않아요? 막 엄마 지갑에서 이렇게 돈도 훔쳐보고, 그리고 거짓말도 쉽게 하고, 나의 타의를 위해서든, 나를 위해서든, 용기가 없어서든, 뭐 등등등, 거짓말 그냥 나오잖아요. 해야지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우리는 죄성을 다 타고났어요. 그래서 남 욕하는 거 재밌어 하고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이 양심에 막 떨리고 막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접하는 환경에도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집에서 말썽 안 부리는 애가 바로 말썽 부리는 애가 바로 저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던지라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게 좀 인정이 어린 나이에 빨리 되기도 했고, 근데 내가 지옥에 안 가는 방법을 성경에 있네. 전 거기에서 이제 긍휼하심을 이제 점점 더 느껴갔죠. 제가 어른이 되면 될수록. 왜냐? 결혼하면 그 죄성 더 나오는 거 아시죠? 아이 키우면서 죄성 더 나오는 거 아시죠? 내가 똑같이 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하면서 아이들만 나무라는 그 아이들을 나무랄 때 그 민망함, 창피함. 사실 그 아이들을 혼내는 게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의 긍휼이, 그거를 믿고 그거를 생각했을 때 사실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잘해서 그렇게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신 게 아니거든요. 능력 있는 분이 나를 천국에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자, 이거를 알고 느꼈어. 그런 그 긍휼이, 자, 긍휼이라는 걸 아는데 그 긍휼을 내가 내 고객에게, 내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베풀 수 있다? 와, 저는 이게 되게 어렵다는 걸 알아요. 어렵더라고요. 그 긍휼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사람으로서 그 긍휼을 느낀 부분은 작게나마 크게나마 있는데, 저는 저희 멘토님 아이승환 대표님한테 느껴요. 그게 왜 느끼냐면 나보다도 더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더 이렇게 제자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하면 이렇게까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럴 때 저는 긍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저도 제 자식을 키우면서 느끼지만, 감정이라는 건, 사람이라는 건 내 말을 잘 듣는 자식, 내가 말 한마디 했을 때 딱 알아들어서 하는 자식이 사실 그 당시에 기쁨은 더 좋아요. 그러니까 빠르니까. 그러나 부모라면 더 약하고 더 부족한 아이한테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는 건 있죠. 그러나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건, 하나를 말해도 싹 알아듣고 이제 한 번 말하면 그대로 알아서 잘 성장하는 아이가 뿌듯하잖아요. 그거를 느끼니까, 그래서 저희 멘토님이 가끔가다 제가 느리고 알아듣는 것 같은데 행동이 이제 못 알아들어서 이제 계속 반복해야 될 때, 그게 진짜 감사함이고 긍휼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 긍휼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고객에게 내가 한번 진짜 내 자식에게도 긍휼, 내 남편에게도 긍휼 받으려고만 했었죠. 특히 남편에게는 주려는 것보단, 그러니까 사랑을 배워요. 부부가 되면서 진짜 사랑이 뭘까를 배우게 되고, 나에겐 사랑이라는 게 없구나를 배워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좋다라는 게, 잘해서 낳으라는 게 아니라 그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게 하는, 딱 그 뭐라 그러지, 미치라기보다는 그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감사한 건, 늘 힘들고 어렵고 이거 못했어요로 말을 하지만, 그 말을 드러내는 건 누구도 다 이런 걸로 고생을 하니까, 그거랑 이런 어려움에서 제가 정말 사람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라는 걸 끊임없이 깨닫고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알게 되니까, 인지하니까, 제가 PCM에 와서 계속 함께하는 이유가 주제 파악하고 더 큰 어려움을 맞게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되게 다 감사하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막 경제를 붙잡고 우리가 돈을 벌게 하고 하나를 줬는데 다 얻는 삶이기도 하지만, 제일 큰 건
그 그릇을 넓게 하는 거, 이게 진짜 제가 PCM에 함께 하는 이유거든요.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것처럼 우리가 돈만 번다고 행복하지 않고 시간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균형인데, 그 균형 속에서도 내가 왜 살아나야 되고, 오늘 이제 본업, 직업과 천직과 그다음에 본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한번 나눠볼게요. 확실하진 않아요. 제가 놓칠 수도 있고 이제 까먹을 수도 있고 한데, 우선은 그 긍휼이라는 건 방금처럼 그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사람이 복음을 믿고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조건이에요.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나 또 능력이 되신 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주 쉽게, 그 대가 지불하는 건 어려웠지만 우리는 쉽게 천국에 갈 수 있게 복음을 해주셨죠. 그것처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우선순위 없이 타인의 짜여진 그 프레임 속에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우왕좌왕 살았던 사람이, 결국 그런 사람들은 돈도 못 벌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들게 살았죠. 그게 힘든지도 모르고. 지금 제가 저희 멘토님 만나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것 또한 제가 있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 관계라는 게 한 사람만 좋다 해서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서로 이해관계와 상관관계가 서로 돼야지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이 들었고, 주하영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객에게 신뢰에 대한 부분도 진짜 7단계로 딱 쪼개주셨는데, 너무나 그걸 듣는 와중에 내가 진짜 이렇게 신뢰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깨달았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신뢰를 진짜 이 7가지의 카테고리를, 이게 신뢰구나, 이것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거니와, 그리고 그 7가지를 빗대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진짜 누가 있을까? 맞아요. 저는 저희 멘토님 정말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약해서 아직 그 말과 행동이 일치를 못 시켜서 그런 거지, 진짜 이런 분을 만났다? 진짜 운이라는 걸 정말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까지 쪼개기까지도 되게 감사했는데, 우선 긍휼이, 내가 그 믿음, 신뢰에 대한 부분 중에서 보통은 기본 뭐 일관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좀 그래도 아는 거예요. 막 책임감 이렇게 나오는데, 6가지 7단계는 첫 번째가 6단계가 뭐였냐면, 경청이었고, 그 다음에 뭐 감정이었어요. 감정을 컨트롤하는 사람, 감정을 잘 관리하는 사람. 그 다음에 7번째가 경청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난 여기서는 자격 미달, 그냥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내가 고객에게, 그러니까 내 문제에 빠진 사람은 타인을 도울 수 없다라는 말씀, 저희 멘토님의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요걸 들으면서. 왜냐, 내 문제에 빠지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상태조차가 되지 않아요. 감정 상태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져요. 내 문제에 빠진 사람들 보면,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내 문제에 그 다음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나가야 되는 사람의 심리에서 돈 벌어야 될 게 없어. 들어오기로 했던 게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독촉되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거, 주변 사람들이 했던 말들, 왜 이렇게 했냐, 탓을 내가 들어요. 나도 스스로 나를 죽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계속 무릎을 차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 지인들, 가족들은 왜 그래가지고, 이런 말밖에 안 들린단 말이에요.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감정 상태에서 내가 누굴 도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 도와요. 그래서 저희 멘토님이 그 불면증에 있는 문제, 본인의 문제 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1대1 코칭 해주시고 수업 같이 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남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겠구나 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제 경제적인 문제, 다행히 제 건강 문제, 남편의 건강 문제, 뭐 아이들의 건강 문제가 막 진짜 아직 큰 위기처럼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라고 들었고, 저 또한 맞아요. 돈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라고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현실에 있는 저는요, 그게 또 말처럼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 현실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지난 과거가 되면 또 웃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전 지금도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그 심리 상태는요, 진짜 변동성은 어마무시해요. 그럼에도 우리는 콜드콜 유튜브를 해야 되고요. 이게 이익 없는 것이 이익 있다고 이렇게 고개 까고 또 전화로 하면서 거저도 듣고 그 안에서 꼬리 물게 하고 해요. 이게 근데 당연히 쉽겠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내 문제에 빠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콜드콜, 이 CC, 클로징 하는 거 지금 내 사업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와요. 순간순간 들어오고요. 여적지 그렇게 안 살았겠어요? 어려움이 생기면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그래서 저희 언니가 너 그 비싼 대출 빨리 갚고 그냥 빨리 얼른 좀 좋아져라 이러면서 예전부터 계속 그랬어요. 이거 하나만 괜찮으면 된다. 그래서 인생 풀렸을 것 같았으면 저 벌써 풀렸어야 됐어요. 안 돼요. 진짜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멘토님이 늘 이야기하시는 진짜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문제에 빠지는 그 감정 상태에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상태는 안 돼요. 그래서 감정 조절을 내 문제에 빠져나오는 박스권 밖에서 나와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오늘 되게 많이 이렇게 인지하게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경청을 잘해야 돼요. 자, 내 문제 있는 사람이 남의 말에 경청이 될까요? 아니요. 어떻게 앉아서 나 이거 클로징 해야 되는데 이거 클로징 해야 되는데 이 생각 때문에요. 상대방의 내용을 듣고 싶은 상태가 안 돼요.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요. 그걸 계속 끊임없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정말 신뢰가는 사람은 진짜 근데 그 경청할 수 있으려면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오늘 제가 조금이나마 느꼈었던 건 제가 계속 그 네트워크 사장님한테 계속 이야기한 게 저는 그분이 잘 된다라고 했을 때 제 속의 한편의 마음은 제가 이렇게 배우니까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알아요. 머리로는. 너가 지금 그 상황이 진짜 잘 되는 거야? 10년 뒤에, 20년 뒤에 네가 하고 있는 그 잘 된다는 게 정말 100% 안정적인 회사가 맞아? 또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2번, 3번 오지 않을까? 라고 했을 때 너는 지금 뭐 1,000만 원 다단계에서 들어온다고 한들 지금 3년을 코로나 때문에 기존의 사업이 빚이 늘었는데 걔를 지금 제로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진짜 제로로 만들 수 있을까? 앞으로 또 어떤 시대가 변할 수 있을까? 라고 저는 속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진짜 긍휼한 마음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어떤 표현으로든 이 사람을 여기로 저는 끌고 왔어야 했어요. 그게 긍휼한 마음과 경청에서 더 그나마 오늘도 경청을 했고 그 사람이 안 들으려고 했던 부분에서 그동안 제가 배워왔던 것에서 그 사람과 장통화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긍휼함이라는 걸 오늘 배우고 나니까 뭐 나에겐 긍휼함이 없구나 뭐 이것도 인지했었고 그 긍휼함의 또 깊이도 다를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모르고 살았던 것과 제가 오늘 듣고 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과 며칠이라도 내가 생각은 또 하겠지.
그리고 또 있더라도 내가 이 PCM에, P8이, P3에 같이 있는 한 이걸 계속 반복하겠지. 그러면 되게 안정적이진 않아요. 여기 안에 있을 때 되게 변동성이 심하고요. 되게 자극받고요. 되게 쪽팔림 많이 느끼고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거 속에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일반 대중은, 제가 대표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안정을 찾고 안정을 원하고 안정적이기 위해서 조심조심하지만 한 번에 틱 하는 순간 와르르 와장창 무너집니다. 그거가 달라요. 그래서 그 평안함 속에 불편함과 불편함이고 불편함 속에 안정감이 있어요. 이거가 되게 애매모호하게 되게 느끼고 있는 지금이거든요, 제가. 불편한 콜드코어가 하고 불편한 클로징을 계속 연발해 보지만 그걸 하고 나면 전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편안하게 콜드코어를 안 하고 있는데 그날 하루에 제 마음의 심리 속에서 변동성이 엄청나요. 이 마음을 느끼시나요? 와, 아마 다른 분들도 느끼긴 할 거예요.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하냐에 따르겠지만 전 그 변동성이 굉장해요. 주식시장 막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것처럼요. 네,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는데요. 아무튼 그 극률함이 있어야. 근데 제가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건, 될 수밖에 없는 건 그 울타리 안에 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혜택을 지금 제가 느끼고 있고, 그 긍휼함을 제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도 저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걸 저희가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 멘토님이 항상 하나님이 믿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선 저는 그러진 못해요. 두려움 굉장히 많아요. 그걸 지금 이제 그걸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깊이는 더 하겠죠. 이것 또한 제가 점점 깨달을 때마다 또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멘토님이, 그리고 지금 함께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저희 선배님들, 주하영 대표님, 주은숙 대표님, 주연서 PD님 등등등, 다 저의 선배님들, 그리고 선배님에도 후배, 지금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도 다 배울 점이 다 많아요, 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우선 저희 멘토님의 이 긍휼하심에 지금은 진짜 무한으로 계속 저는 서비스를 계속 받고 있어요. 되게 진짜 그 사랑의 빛만 계속 짓고 있는 그 마음이거든요. 아무튼 그 긍휼하심을 받는 제가 우선 1차, 저에겐 그런 게 없구나 깨달았죠. 두 번째, 계속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콜드콜을 계속 그 네트워크 사장님들한테 지금 하고 있죠. CC. 전화로 클로징 하는 거. 그 안에서 저도 그렇게 받은 대로 행동을 하려고 하게 돼요. 이건 자연적으로. 진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긍휼한 사람은 뭐라 잘한다? 경청을 잘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사람인지 개새끼인지 그걸 몰라요. 사실 지금도 많이 헷갈리긴 해요. 저한테 웃어주고 좀 뭔가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우선 또 제 말에 우선은 이게 웃으면서 하는 사람이 뒤통수 치는 사람도 많아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웃으면서 잘 듣는 경청하는 사람을 좀 제가 또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선 다 국률한 마음으로 대해봐라. 그래서 거기서 제거가 될 거다라는 말씀이 제가 코이도코를 할 때 그래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더 부여잡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 네트워크 사장님한테 당신이 미안할 게 아니라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다라는 멘트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아무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